예, 지금 시간이 2019년 6월 26일이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후 10시 3분. 오늘이 6월 26일 거의 말일이다 보니, 예, 이제 7월 달에 관찰해야 될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예전에 코스피 종목을 볼 때, 영웅문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웅문하고 그 다음에 띵글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열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엽니다. 이게 이제 종목이잖아요. 종목이 보이는 화면이에요. 여기가 월, 그 다음에 여기가 주, 여기가 일이죠. 자,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도 안 중요해요. 네. 타이틀바 보이기? 아닌데? 왜 이러지? 타이틀바 보이기,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타이틀바 보기. 예, 그래서 이건 닫아버리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시가총액 상위.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보자고요. 자,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옆에다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현재 양봉이에요. 자, 삼성전자 양봉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양봉. 제가 잠깐만요. 펜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바닥에서 좀 괜찮게 나오는 종목을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요건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게 뭐죠? LG화학. 자,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잠깐만요. 자, 쭉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게 LG화학,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포스코, 신한지주, SK텔레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건, 네이버. 오, 네이버 괜찮은데요? 일단 네이버. 그 다음에 KB금융, 삼성물산, 기아차, 삼성생명, 그 다음에 SDS, 한국전력, 그 다음에 SK,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KTNG, LG전자,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NC소프트,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SO일, 고려아연, 롯데케미칼, 한국전선해양, 기업은행, KT, 삼성전기, 강원랜드, LG유플러스, LG디스플레이, 한화시스템, LG글로비스, 현대건설, 웅진코웨이, 현대제철,
미래에셋태우, 현대중공업 지주, 삼성중공업, 아모레지, 한미약품, GS, 휠라코리아, 롯데지주, 한미사이언스, 롯데쇼핑, 한국금융지주, 삼성카드, CJ제일제당, 한국타이어앤 이거 월드와이드인가요? TV손해보험, NH투자증권, 대림산업, 이마트, 한국가스공사, S1 두산마켓, 호텔신라, 오리온. 오리온은 좋은 구조인 것 같은데 거래량이 48,089. 예, 이건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실제 거래를 하시면 답답해 죽어요. 그래서 제끼고 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삼성증권, 삼성엔지니어링. 와, 이거 뭐예요? 14,500원짜리가 엄청 올랐네. 메리츠종금, BGF 리테일, 제일기획, 쌍용양해, 시스건설, 유한양행, CJ 대한통운. 여기 완전히 뭐 폭격 맞았네요. CJ, KCC도 뭐 큰일이 있었나 보네요. 장대음봉이네. 와, 이거 몇 프로 빠진 거예요? 29%. 와, 많이 빠졌다. 네. 디테일, 신세계, 금호, 한생,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뭐 죽쓰고 있네요. 현대해상, 이노텍, 현대엘베, 오뚜기, BNK 금융지주, 페노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OCI, 대우건설, 미포조선, 한화, 현대백화점. 와, 현대백화점 많이 빠졌구나. 많이 내려왔네요. 현대백화점은. 이거 전에 86,000원대에 샀던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내려왔네요. 잠깐만요. 둥둥이 사진 다운로드 좀 해놓고요. 예, 됐습니다. 예, 둥둥이 사진 다운로드 했네요. 자, 현대백화점까지 했죠. 딱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어야 그 다음 걸 보고 이야기를 할 텐데, 둥둥이 사진, 이거다. 태광산업. 근데 거래량이 751주예요. 지금 네이버 하나 일단 봤죠? 네이버 하나. 아래 꼬리가 제대로 만들어진 종목이 없어요. 다 그냥 시가에서 올라간 다음에 양봉을 낸 케이스는 있는데 아래 꼬리를 제대로 만들고 봉을 그려준 종목이 없어요. 아쉽네. 예, 아래 꼬리가 윗꼬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길어야 예, 이게 분석하는데 조금 용이하거든요.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네, 봉들이. 지금 182번째까지 왔는데 아래 꼬리가 제대로 들어있는 종목은 현재까지는 네이버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네이버만 아래 꼬리가 괜찮은 상태고 예, 바닥에서 또 잘 그리고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자 보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가 있어요 여기. 자 이게 네이버의 월봉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버가 12인데, 그래서 네이버를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양봉 뜬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시가를 넣고 이것저것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열어보면 돼요. 미래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다음 달 매수가가 11만 871원 정도 되는 거죠. 예. 다음 달 현재 상태면 다음 달 매수가 그렇고 시초가가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예, 살짝 들었다가 매트릭스 한번 볼까요? 아직 매트릭스 안 봤어요. 자, 예. 매트릭스 좋아요. 지금 이거 지키면 와, 괜찮아요. 특히 고투는 최강인데요? 고투 10이에요? 네, 고투 10이에요, 10, 고투 10. 그러면 이거 이 정도 만들면 전고 넘기가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이건 다음 달에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예. 이건 조종해서 이번 달 저가 안 깨고 지난달 고가 깨면 완전히 방향 바뀌는 예, 그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 괜찮은 편인데요? 생각보다는 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예, 시도해 볼 만하다. 물론 이제 저항이 일단 이제 첫 번째 저항인 T3 저항은 이번 달에 썼으니까 T 차트로 보면 두 개의 저항이 남아 있긴 한데 어, 나름 괜찮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그 방식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띵걸 딱 켜놓고 예. 돌려보면 됩니다. 실제로. 조금 더 머리를 써보면 여기도 지워버리고 타이트발북에서 일봉도 지워버리고요. 예. 그 다음에 월봉만 딱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월봉만 이렇게 딱 가지고 가고 예. 여기다가 종목을 늘어놓고 요걸 쭉 이렇게 당기면 돼요. 예.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자, 관심 종목에 가서 종목 관리를 하는데 예, 이런 것들 CJ, 카페24, 카카오, 현대바이오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자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이 줄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럼 여기서 이게 딱 봤는데 다음 달에 지지가 어디 있나? 그죠?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누르면 되죠. 그러면 다음 달에 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로만 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에 지지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예, 강하게, 그러니까 저항도 없고 지지도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양봉으로 보면 다음 달에는 저항도 약하고 지지도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월봉을 활용하지 않고 예, 주봉 이하의 봉을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월봉은 위든 아래든 다 열어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이닉스는 이렇게 그려지죠. 예,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 보시면 지지도 만들어졌고 저항도 만들어진 형태로 돼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를 거래하는 것보다 하이닉스를 거래하는 게 월봉의 그 구조로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각도가 예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분석 방법 중에 이 띵글 PC 버전을 활용해서 이제 시간을 단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상당히 줄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200개 쫙 돌아보면서 종목 일일이 다 확인하고요. 종목 일일이 다 확인한 다음에 하나하나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띵글 PC가 있으니까 띵글 PC를 보고 양봉을 딱 보면 그 다음 봉을 바로 그려보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굳이, 그죠? 굳이 월봉에 국한된 거지만 이제 주봉이라든가 일봉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이닉스. 예, 이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쳐다볼 필요 없고요. 셀트리온 이거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하고 LG화학 두 개 한번 볼게요. 관심 종목 가서 종목 관리, 그죠? 검색을 해야겠죠? 셀트리온을 검색합니다. 셀트리온. 자, 검색하시고 나오면 추가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LG화학, 화학 이렇게 검색하시고 뜨면 추가하고,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이제 여기 보면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죠? 셀트리온 보시고 예, 양봉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요 상태는 저항은 없어요. 저항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오르면 예,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지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월봉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LG화학. 자, LG화학을 보면 자, LG화학을 한번 보면 예, 지지의 각도가 있긴 있는데 이건 저항 각도도 세고 지지 각도도 세요. 이건 저항도 있는 거고 지지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게 뭐냐면 그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자, 바닥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예, 첫 번째는 양봉의 형태로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음봉의 형태로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예요. 네, 양봉 바닥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봉에 매수를 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양봉의 시가를 활용하는 방법과 볼벤의 지지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봉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는 그 다음 봉에서 매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양봉 하나를 확인을 하고 그 양봉의 형태에 따라 그 다음 봉에서 그 양봉의 시가에서 매수를 하든 아니면 볼벤 지지에서 매수를 하든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된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예, 양봉의 시가에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볼벤 지지에서 매수를 할지는 아랫꼬리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과 같은 LG화학의 유형은 아랫꼬리가 없기 때문에 시가에서 매수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시가까지 오면 양봉의 저가는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양봉의 시가가 아닌 볼벤의 지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33만 8,932원 그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이건 시가까지 내려오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 아랫꼬리가 없는 약간 장대 양봉의 유형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짜실 때는 볼벤의 지지를 활용하시고 그 볼벤의 지지가 주봉이나 일봉에서 어떤 지지와 연관이 있을 때 서로 겹쳐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음봉 바닥인데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음봉 바닥에서 다음 봉에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 봉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 봉이 음봉이 났는데 그 다음 봉에 매수를 한다라는 건 해당 봉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상위봉에서 매수 전략을 짰는데 그 상위봉에서 요구하는 가격대까지 예, 지금 보고 있는 현재봉이 내려왔을 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봉에서 매수하는 방법과 음봉 바닥, 양봉 바닥을 활용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음봉 바닥, 양봉 바닥을 활용할 때 해당 가격이 오면 그 해당 가격은 주봉이나 일봉으로 봤을 땐 그냥 음봉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봉 바닥, 양봉 바닥과는 조금 더 예,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예,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너무 올랐죠. 이것도 올라 있고, 자, SK텔레콤 한번 볼까요? 관심 종목에서 예, 이제 셀트하고 LG화학 봤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예, 다시 종목 관리 가서 검색 종목에 SK텔레콤. 예, 다 넣고 닫고 저장. 자, SK텔레콤 볼게요. 자, SK텔레콤을 보시면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형태.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자, TO 저항을 양봉으로 치면 하락 추세가 끝나요. 다시 TO 저항을 양봉으로 부딪히면 하락 추세가 끝납니다. 근데 하락 추세가 끝난 것과 상승 추세가 시작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하락 추세가 끝나자마자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가 끝나는 시점과 상승 추세가 시작하는 시점에 갭이 있어요. 그 공백이 있다고요. 공백. 예. 그 공백을 지나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 공백의 경계가 PO 저항이에요. PO 저항. 그러니까 여기는 TO 저항이고 여기가 PO 저항이잖아요. 눈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PO 저항을 넘으면 그 다음엔 저항이 없어지고요. 밑에 T차트의 지지가 올라와요. 이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아요. SK텔레콤. 예. 그래서 월봉만 잠시 보면 아까 네이버,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렇게 두 종목은 관찰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뭘까? 여기서의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은 아직도 자, 여기 하나, 둘, 셋. 3개월 더 하락 시간이 남았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는 무조건 전고 깨고 무조건 전저 지키고 이 두 가지 조건을 계속 지키고 가야지만 돼요. 그게 무너지면 헷갈려요. 다시 1 구간에서 상승을 하려면 그죠? 지금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위로 가려면 시간이 하락 시간대이기 때문에 저투와 고투를 내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추세랑 시간이랑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전고를 넘고 전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은 3개월 동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개월, 하나, 둘. 그러니까 지금 저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고가가 아직 전고를 못 넘었어요. 그러면 이 봉은 시간으로 보면 여기 2019년도 4월 봉이 2019년도 6월 봉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예,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고가상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딱 봉으로만 보면 상승 추세에 딱 들어가 있지만 시간으로 보면 약간 야비한 속셈 같은 게 좀 담겨져 있는 거라서 일단 오늘이 26일이다 보니 예, 일단 말일까지 한번 더 지켜보고 일단 정고를 넘어주는 게 베스트예요. 정고를 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이 오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여러분들이 거래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쌈바. 야, 이건 제낄게요. 네, 이것도 돌리고 네이버 받고 KB금융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일단 보고 아니면 지우죠 뭐. 검색 종목.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떠세요? KB금융 국민은행인데 뭐가 보이세요? 이 종목? 보이시는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정보가 있나요? 없어요? 음, 잠깐만요.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줄여보고 자, 됐죠? 여기를 캡처를 한번 떠볼게요. 예, 캡처를 떠서 보면 거래량을 아직 못 잡았죠. 그죠? 거래량을 아직 못 잡았어.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이게 바닥이에요, 이게. 이거. 요 A가 바닥이에요. 요 A가 바닥인데 지금 바닥보다 낮게 내려갔다 왔죠? 그죠? 지금 상황을 보면 바닥을 무너뜨리고 나서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예요. 요 구조랑 굉장히 비슷한 게 삼성생명이죠. 예? 요 구조랑 비슷한 구조가 삼성생명이라고요. 삼성생명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차트와. 음. 자, 고가로 보면 어, 여기요. 요 B, 요게 매수 단가고, 그죠? 요게 매수 단가고, 요게 C인데, 요게 고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봉으로 이게 D인데, D가 C보다 낮은데 고투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거의 최고가 모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르고 있는 건 거래량 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니까 거래량만 잡혀준다 그러면 C까지는 갈 수 있는 형태죠. 예. 요게 지금 여기 A 아니다 A는 했구나. 여기는 F 그죠? 여기냐 G 이렇게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저투가 0이니까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H.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해서 F와 G 정도에서 매수해 볼 수 있고 이게 저항이 이런 상태면 아주 강력한 건 아니라서 이거 찍고 조정 왔다가 그죠? 다시 감아 올려서 이거 들면 여길 넘어갈 텐데 여길 넘어가면 예. 그럼 목표가는 1차로는 여기고 2차로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 쪽 매수만 들어온다면 KB금융은 나름 괜찮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력적인데요. 월말까지 조금만 더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월말까지. 그러면 저항의 각도가 현저히 예, 현저히 완화될 거거든요. 저항이 완화가 되면 지지는 좀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H와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차피 시가 매수 전략은 안 되잖아요. 지금에 만들어진 양봉의 아랫꼬리가 상대적으로 몸통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시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봉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F에 있는 P3 지지 정도면 각도가 꽤 괜찮은 상태예요. 그래서 SK보단 이게 더 땡겨요. 예, SK보다는 이 KB 금융 차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하고 KB 금융 정도. SK텔레콤은 지난달 고가를 깨주면 예, 그럼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자, 삼성물산. 이건 뭐 느낌상 현재 종가나 고가 정도의 저항이 내려올 것 같고 지지가 어디까지 왔을지가 관건인데 자, 종목 관리에서 일단 이거 풀어버리고요. 다시 종목 관리 가서 삼성물산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지진 잘 만들어졌네요. 예, 지진 잘 만들어져 있고 예, 얘기한 대로 저항이 전봉 고가와 종가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봉들은 대부분 예, 위로 올라갔다가 전고를 한번 깨주는 게 좋아요. 올라갔다가 전고를 한번 깨주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 지지에서 이 양봉의 저가 사이까지 눌렸다가 감아 올리면 베스트예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아차 이런 건 너무 올라서 볼 필요 없고 삼성생명 이건 있으니까 그냥 바로 확인할게요. 자, 예, 이거는 저항은 전고점, 지지는 굉장히 밑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땡겨요. 지금 이 상태면 신규 매수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월봉을 보고는 신규 매수를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유형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지독하게 전고를 넘지 않고 있죠. 대단한 권리예요. 삼성 SDI, SDS군요. SDS. 삼성 SDS. 그리고 삼성 늘려서 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네, 삼성 SDS.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 패스. SK도 윗꼬리가 길어요. 이건 완전히 끼어 있네요. 요 카카오 같은 게 지금 이게 추세를 타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를 보면 예, 이거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시는지. 보이세요? 카카오? 이게 이번 달 비트코인 월봉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비트코인 월봉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선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두 개 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건 이제 큰 돈은 들어가긴 그렇고 예, 12만 7천 원과 그다음에 여기 11만 9,700원 사이 그 사이에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에요. 예. 추세 거래를 하실 거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월봉을 이대로 유지한다라는 거는 예,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매수해 볼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오일은 더 올라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 더 올라야 돼요. S-오일 한번 볼까요? 자, S-오일. 안 되네. 그러면 S만 검색해 볼까요? S-오일 여기 있다. 예. 자, 그럼 이제 S-오일만 보면, 자, 눈에 보이시죠? 이제, 예, SOE를 보시면, 시초가에서 저항이 꾹 누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아래 꼬리는 괜찮아요. 지금 아래 꼬리는
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상태인데 지금 윗꼬리가 문제예요. 윗꼬리가 거의 없어져야 돼요. 지금 상황이면 윗꼬리가 없어져야 지금 만들어진 T5 저항의 위치가 예,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저항의 위치가 종가와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어요. 현재 만들어진 저항의 다음 달 저항의 위치는 이번 달 종가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종가가 높아져야 저항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만들어지는 저항의 위치와 다음 달에 만들어지는 지지의 위치 사이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진이거든요. 마진. 그러니까 마진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파동이 만들어져도 예, 수익이거나 아니면 일부 손실이거나 그 정도 안에서 핸들링이 되는데 마진이 확보가 안 되면 예, 조금만 움직여도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사실 대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만약에 SOE를 거래하겠다라고 한다면 음, 이거보다 많이 올라야 돼요. 예, 하지만 관찰은 해보세요. SOE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SK텔레콤은 시간의 문제가 좀 있고 그죠? 시간의 문제가 좀 있었고 네이버랑 SO일이랑 그다음에 아까 카카오는 이제 추세를 타는 거니까 한번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KB금융 있었어요. KB금융. 음, 어, 말일날 해당 종목들을 한 번 더 필터링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땡기더라. 로케. 이것도 십자봉이면 다음 달에 저항이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지지도 애매하고 저항도 애매해서 얘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가가 딱 고가 형태까지 다시 올라가면 관찰 대상 아니면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건 뭐 22,000원대까지 갔다가 예, 16,500원이면 엄청 빠진 거 아니에요? 22,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내렸으면 거의 6,000원이 내렸다는 건데 한 30% 빠진 거잖아요. 22,000원에서 6,000원이면 25% 정도 이상 빠졌다는 얘기인데 저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또 골머리 썩고 있겠네요. 웅코 이것도 고점에서 일어나는 거라 별로 안 땡기고 현대제철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제철주는 예,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더 올라야 되는데 이건 고점에서 일어난 거라 별로 메리트가 없고 한미약품 이것도 살짝 CS 이것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관종 자 CS 설정하고요. 음, 저항 저항이랑 지지랑 두 개 다 발달이 돼 있어요. 보니까 예, 저항이랑 지지랑 둘 다 발달이 돼 있어서 예, 이런 건 조금 애매해요. 예, 요건 좀 애매하죠. 조금 아쉽네요. 예, 패스. 자, 눈에 들어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외에는 딱히 이거 아쉽다.
또 그렇고 오늘은 100번까지만 보여드릴게요. 85 안 나오네. 안 나와. 안 나오네요. 100번까지 갔는데 안 나와요. 태광산업 757주면 뭐 택도 없네요. 뒤에는 금호 타이어? 이거 한번 볼까요? 금호 타이어. 지금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검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차트를 열어보는지 이걸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금호 타이어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려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SK 하이닉스 바뀌었고 금호 타이어 네, 바뀌었네요. 역시 지지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저항이 아직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양봉이 조금 더 크게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과 같이 윗꼬리가 길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윗꼬리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작아지면, 그죠? 예. 4분의 1 정도 수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작아지면, 그때는 차트가 좀 예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살펴보고, 그 중에 양봉의 형태를 잘 만든 거를 찾고, 그죠? 그 찾은 거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해왔잖아요. 일련의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월봉만 딱 켜놓고, 그죠? 키움에서 쫙 돌리면서, 왼쪽에다가 띵글을 켜놓고, 종목에, 이거 괜찮아? 그럼 뭐 바로 관종 등록해가지고, 예, 검색해서 적용해보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띵글 스톡 PC 버전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 행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행위. 그전에는 이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이 영웅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성심을 다해서 노가다를 뛰셨었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종목을 확인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는 기존의 방식과는 현저히 다른 굉장히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지금 조합원 중에 5%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주주분들 포함하면 주주분들이 51명, 그 다음에 5% 이상 가지고 계신 분도 52명이에요. 물론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주주이면서 조합원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은 되겠지만 만약에 중복되는 걸 그냥 무시한다고 했을 때 100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100명이 넘는 인원이니까 대충 퉁쳐도 한 50명 정도 이상은 이 띵글 PC 버전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7월부터 물론 이제 제가 그 연구원 방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 이 띵글 PC를 이용해서 같이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는 종목에 대한 예, 이제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들이 관찰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추적하는 코스피 200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말고 지수 밖에 존재하는 예, 또는 코스닥에 존재하는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추적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띵글을 활용해서 분석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작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 캡처. 예? 단순하게 캡처를 하는 거예요. 일봉, 주봉, 월봉을.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보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묻고 싶으시면 띵글로 캡처를 해서 A, B, C 월, 주, 일을 쫙쫙쫙쫙 캡처해서 올리면 제가 그걸 보고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근데 부족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저도 PC 버전을 사용하니까 예를 들면 그 시가나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아니면 현재가 기준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회신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띵글 PC를 구매해서 쓰신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툴을 쓰는 게 아니라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월부터 진행하는 운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면을 가지고 저보고 이 종목 어때요? 저 종목 어때요? 그러면 이제 대답해 드리기가 애매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방법을 그분이 잘 모르시고, 예, 그리고 설사 설명을 해줬다고 해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 대답해 드린다고 해도 조금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실제로 띵글을 쓰시는 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 그걸 직접 해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고 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어 이제 관망하시는 분들이 이거 재밌는 툴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의 형태지만 그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띵글 PC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툴을 구매해야 되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를 작업하는 게 외부적으로는 이제 구매 효과를 유발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저와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쓰시는 분도 좀 덜 답답하겠죠. 네. 종목 이름이 파로마예요. 파로마? 자, 이거 쓰는 걸 잘 보세요. 왜냐면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 실제로 파로마 없는데요? 파로마 없는데? 뭐 다른 이름 아니에요? 아이준느님, 파로마가 종목이에요? 파로 증권 가야겠다. 증권 가서 파로 없는데? 왜 파로마를 치신 거예요?
파로마가 종목이면 검색이 돼야 되는데 파로마가 없어요. 파로 없어.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띵글 PC, 그러니까 띵글 스톡 PC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심심할 때마다 캡처해서 올리세요. 그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방법이에요. 예, 저한테 질문을 하는 방법은 예, 캡처 뜨고 본인 생각 살짝 적어놓고 예,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게시물을 확인해서 게시물에 제 생각을 담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자문이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단순하게 주고받는 거지 이게 매매를 강요하거나 예,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게 서로 예, 선을 그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돈을 받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사 투자 자문은 정보를 뿌리고 돈을 받는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자문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문의 형태도 사실은 뭔가를 설명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자이지, 그죠? 자문을 해서 돈을 받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은 분석을 요구하는 형태일 수는 있으나 예,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계속 그런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게 컨텐츠가 되잖아요. 예, 게시물이 계속 쌓이고 저는 이제 그런 컨텐츠에다가 계속 답변이나 제 생각을 달아드림으로써 어쨌든 게시물과 댓글의 형태로 계속 카페가 운영되게 될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좀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그렇게 해서 카페 등급 관리도 하고 정달님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어쨌든 보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 돈을 넣어서 이게 부가적인 혜택으로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계속 잘 써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기아 자동차요? 한번 볼까요? 봐요. 못 볼 거 없으니까. 기아차. 그러면 아까 얘는 추세를 타는 종목이라 다음 달에 지지가 있긴 있을 거예요. 좀 비싸서 그렇지. 음, 이건 벗어난 거예요. 더 갈 수 있거든요. 더 갈 수 있는데 이건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끝인 거예요. 여기 이달 4월 달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TO 지지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쓴 걸 또 쓰고 또 쓰는 거거든요. 보세요. 썼고 또 쓰고 또 써요. 그러니까 매수한다 그러면 얘도 여기서 써야겠죠. 예, 매수하신다 그러면 41,657원이고요. 저항은 어디 얼마에 만들어? 44,458원 정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태면 다음 달에 일단 매도한다 그러면 44,458원 정도까지는 예,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고를 넘으면 2달 정도 시간이 더 있지 않을까요? 이 봉이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깨면 지금 고투가 계속 상승 중인가 하락 중인가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상승 중이네요. 상승 중이기 때문에 2달 정도 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7월, 여기가 8월, 9월. 예, 9월까지는 잘하면 홀딩해 볼 수도 있는 여건은 되고요. 신규 매수는 아니에요. 월봉으로 보면 이건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부적합하고, 홀딩을 하겠다 그러면 해볼 만한 가치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를 할 때 거래량으로 거래할 거냐, 시간으로 거래를 할 거냐, 가격으로 거래를 할 거냐,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 사실 전략이 다 달라지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봉을 보는 방법도 다 달라져요. 예. 시간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음봉에서도 매수할 수 있어요. 음, 단지 불안해서 그렇지. 시간 거래를 하면 예,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매하는 방법이나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할 때도 시간으로만 거래하는 방법은 거의 소개하지 않고 가격이랑 시간이랑 섞어서 거래하는 방법만 소개하는 거는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예, 좋은 봉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을 모든 걸 잡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가더라도 걔는 시간만 따라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필터링하는 방법에서는 안 잡혀요. 예, 포기한 거죠. 지금 이 싱글 스톡 PC 버전은 음, 저희가 써보고 있잖아요. 써보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저희가 개발한 시간에 비해서는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문제점은 이게 지금 키움증권 영웅문이 업데이트하는 환경이랑 그다음에 이 띵글스톡 PC 버전이 업데이트하는 환경이랑 조금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한 상태고요. 개발자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이 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동, 확대, 뭐 선긋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개발자분이 작업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에서 일단 요구하신 부분들이 밀려 있다라는 것만 좀 감안하세요. 안 한다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적용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부분은 좀 감안해 주세요. 지금 제일 먼저 작업해야 될 거는 PC 버전 내용 중에 업비트가 붙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빗썸이 빠져나가고 바이낸스나 비트파이넥스 그쪽 거래소 붙이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작업해야 될 건 띵글 스톡에 지수 붙이는 거.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가능하다면 선물까지. 예, 이걸 붙이는 작업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스케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수정사항을 요구를 해도 그 수정사항은 수집만 되지, 예, 그 일정의 바로 앞에다 넣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화면 보는 거, 이제 그 작업이 그 다음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알림이라든가 트래킹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이제 들어가도록 적용을 할 거고요. 예, 그렇게 현재 상태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그때그때에 따라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속도가 좀 꽤 느리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해주세요. 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예. 제가 주말 정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은 계속 쌓여 있는데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오픈을 하면 여러분들이 쓰실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완전하게 만든 상태에서 오픈을 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만들어서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능들은 업데이트 되는 형태로 갈 거고요. 지금 시뮬레이션 기능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미래 보면 미래 말고 예측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원래 탭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탭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네 번째 탭도 중간에 만들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뮬레이션 탭 예측 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끼리 전략을 다 짜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그 탭이 없어서
예, 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측 탭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세요. 이거 좋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할 단계는 아니에요. 예, 아직 우리조차도 이걸 충분히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기보다는 예, 일단 이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한번 같이 활동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해봤는데 정말 이 툴이 유용해. 그리고 좋아라는 거를 우리라도 서로 써보면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예, 외부에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면서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이 버전은 저희가 100개 기준이잖아요. 예, 구매하시는 분 현재 5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100분이 모이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번호 쫙 모아가지고 추첨해서 여러분들 그 저희 그 방송 열어가지고 실제로 열어 있는 상태에서 추첨을 해서 예, 그때 얘기한 건 47분이었나요? 예, 100명 중에 47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약속드린 예,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하나하나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올해 안에 1차는 꼭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은 이제 프로모션을 막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11시 9분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이 잘 오르고 있는데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시 가상화폐 쪽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